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날들이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2003년 5월 7일 아침 햇살이 유난히 맑았던 날, 그 맑음이 오히려 잔인했다고. 하늘이 그토록 파랗게 빛나는데 자신의 삶은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 경기도 양주 야트막한 야산자락에 안긴 작은 마을. 오복순 할머니가 45년을 살아온 집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봉수 씨와 함께 맨손으로 일구어낸 땅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날랐고 마당의 감나무는 첫째 딸이 태어나던 해에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해마다 붉은 감을 달고 서 있는 동안 할머니는 그 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낯선 차들이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자, 카메라를 든 자,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자. 이름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한성그룹 개발사업부 이사 강준혁, 40살.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한 번도 흙을 밟아본 적 없을 것 같은 얼굴을 한 사람.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낸 서류 받아보셨죠? 할머니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기는 했습니다. 2달 전에 두꺼운 봉투가 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가 뒤섞인 문서였고 할머니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뜯었다가 다시 접어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오면 보여주어야지 하고. 그런데 아들은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토지는 이미 저희 회사 명의로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고추가 떨어졌습니다. 퇴거. 그 단어가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떠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귀가 어두운 편이었으니까. 하지만 강준혁은 같은 말을 다시 했고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고추밭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붉게 익어가던 고추들이 주변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흙에 짚었습니다. 이 흙, 45년을 매일 만졌던 흙. 이 흙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하나씩 꿰어 맞추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아직 이봉수 씨가 살아있던 시절, 마을 사람들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은 유 씨였고 말이 많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자신은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개발이 되면 땅값이 크게 오를 텐데 그 전에 미리 투자 형식으로 자신에게 위탁을 해주면 나중에 몇 배의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봉수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만났고 술도 샀고 고기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이봉수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장인지 몰랐습니다. 서류는 위탁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유 씨가 중간에 조건을 바꾸었고 이봉수 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안이 심해 돋보기 없이는 글씨를 잘 볼 수 없었고 유 씨는 그날따라 서류를 아주 빠르게 넘겼습니다. 3년 후 이봉수 씨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씨는 그보다 1년 전에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성그룹에 팔았습니다. 서류상으로 토지 소유권은 3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의 이름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두었던 돈도 사라졌습니다. 이봉수 씨가 유 씨를 믿고 맡겨둔 3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이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아들 이재호는 부산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모르는 32살의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몇 군데 찾아갔지만 들은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원래 계약에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든다고. 그 돈이 없었습니다. 이재호는 공사판 일을 하며 번 돈의 전부를 법률 비용으로 썼지만 첫 번째 재판에서 졌습니다. 판사는 서류가 형식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봉수 씨가 직접 도장을 찍은 이상 사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머니는 그날 법원 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이재호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가 겪은 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생지옥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2년을 이재호의 고시원 방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재호의 방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보이는 마당이 꿈에 나왔습니다. 이봉수 씨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그이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면 천장이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 이재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에서는 평생 밭을 일구고 살았는데 서울이라는 곳에는 밟을 흙이 없었습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와 유리와 철, 그것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고시원의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나면 아침마다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재호가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느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유 씨가 처음 마을에 왔던 날부터 이봉수 씨가 도장을 찍던 저녁의 이야기, 그날 무슨 반찬이 있었는지, 바깥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유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할머니의 기억은 놀라울 만큼 선명했습니다. 고통이 기억을 벼리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할머니의 기억이 그토록 정확한 것인지 한 장 한 장 수첩이 채워졌습니다. 이재호는 처음에는 그 수첩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써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딘가에 남겨두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썼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이재호가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고 상대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솔직했습니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4년째 되던 해에는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이재호가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이재호의 손을 잡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호야, 나 포기 못하겠다.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기보다는 지독한 끈기가 만들어낸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이었던 닥성달 씨, 유 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속아 땅을 빼앗긴 사람, 그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억울하다고 혼자 싸우다 지쳐 있었는데 할머니가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둘은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십니다. 박성달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오래된 영수증과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유 씨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그러나 그 필체만큼은 살아있는 편지. 이것이 있었군요. 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6년째 되던 해에 이재호가 야간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법학이었습니다. 이재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이재호의 가방에서 법학 교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재호가 앉았고 둘은 마주보고 먹었습니다. 그 밥상에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 모든 말이 다 오간 것 같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강준혁의 이름이 다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차기 부사장 내정, 강준혁 이사, 승진 유력, 개발사업 성과 인정. 이재호는 그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덮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첩을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쓰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 씨가 처음 마을에 왔던 그날 자신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유 씨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웃었던 것, 그 웃음의 모양,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었던 것. 할머니는 그것을 썼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 이재호는 법학학위를 받았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응시했습니다. 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의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어 미루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이를 악무는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갔습니다. 9년째 되던 해 늦은 봄, 할머니는 오래된 감나무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이봉수 씨가 살아있을 때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발해어 있었지만 감나무는 선명했습니다. 붉은 감들이 가득 달린 나무, 그 아래에서 웃고 있는 이봉수 씨. 할머니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내년이면 10년이다. 이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지? 이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멸시효, 특정 조건 하에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재호가 야간 대학 시절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몇 달간 할머니와 함께 앉아 수첩을 다시 읽으면서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유 씨가 그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 사용한 서류 중 하나에 위조 서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그 서류가 한성그룹에 넘어간 과정에서 한성그룹 측이 그 하자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가 할머니의 수첩 속에 있었습니다. 유 씨가 서류를 가져왔던 날, 할머니의 이웃이었던 최 씨 할아버지가 마당 너머로 그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는 연락이 된다고 박성달 씨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찾아가자. 이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72살,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흰머리가 가득한, 그러나 눈빛만큼은 전혀 꺼지지 않은 어머니를.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10년 만에 이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분노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두려움이 조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분노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어서가 아니라 울음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경기도 의정부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83세,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노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창가에 앉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낡은 주택가와 그 너머 흐릿한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이 예전에 살던 마을의 야산과 닮아 있어서 노인은 그것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오복순 할머니와 이재호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최 씨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 오복순이에요, 할아버지. 양주 마을에서 같이 살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호와 할머니는 좁은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이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라는 말 없이 손만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눈이 깊이 꺼져 있었고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오복순 할머니를 알아보는 빛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오래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겠냐고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셋은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냉수를 떠왔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냉수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날을 기억하시죠? 최 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하오. 그날 마당 너머에서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영감한테 서류를 내밀 때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말을 준비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날 보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10년이 들어있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오복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최 씨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요. 이재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와 이재호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할머니의 수첩과 박성달 씨에게 받은 유 씨의 자필 편지, 그리고 이재호가 지난 몇 달간 혼자 정리해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서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재호가 야간대학 시절 법학을 공부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판례, 토지 매매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경우, 그리고 그 계약을 이후에 취득한 자가 그 하자를 알고도 취득한 정황이 있을 경우 소유권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판례였습니다. 핵심은 한성그룹이 그 하자를 알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이재호는 한성그룹이 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은 토지 취득 전 반드시 법률 실사를 합니다. 그 실사 과정에서 서류의 하자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진행했다면 그것은 선의의 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기업의 내부 법률 검토 자료는 외부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호가 접근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벽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재호는 그 벽을 다른 방향에서 오해하기로 했습니다. 한성그룹 개발사업부에서 이 토지를 담당했던 사람, 강준혁, 그가 이사로 승진하기 전 이 거래를 실무적으로 처리한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했던 직원들. 이재호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링크드인, 직장인 커뮤니티, 부동산 개발 관련 업계 모임, 강준혁의 이름 주변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이미 한성그룹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의 오래된 설렁탕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이재호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한성그룹 개발사업부에서 4년을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를 먼저 말했습니다. 못 견디겠어서요. 무엇을요? 라고 이재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설렁탕을 한 숟가락 뜨고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양주 토지건 있잖아요. 그거 처리할 때 저 옆에 있었거든요. 이재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법률 검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서류 하자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담당 법무팀에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표시해뒀어요. 그런데 강 이사가 그냥 진행하라고 했어요. 왜요? 라고 이재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싸게 샀으니까요. 그 위험 요소를 감수해도 이익이 크니까. 그리고 설령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상대가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이재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추밭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던 어머니, 법원 계단에서 소리 없이 울던 어머니, 고시원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우던 어머니,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계단을 내려가던 어머니.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재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직 있습니까? 김 씨가 이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설렁탕집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수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2년을 고민했어요. 그만두고 나서 이재호는 기다렸습니다. 김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부 자료예요. 제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들고 나왔어요. 언젠가는 써야 할 것 같아서. 이재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재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보았습니다. 서류 안에는 한성그룹 법무팀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재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명확한 언어로 하자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위에 강준혁의 서명과 함께 진행 승인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문구를 짚었습니다. 진행 승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알고 있었구나. 이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둘은 오랫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무수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중 어딘가에 강준혁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사장으로 내정된 반들반들한 사무실에 앉아 있을 할머니가 수첩을 꺼내십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 적었습니다. 2013년 4월 드디어 찾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속에 10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재호는 그것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거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달 이재호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 한성그룹 주식회사 및 강준혁 개인. 청구 내용: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접수 창구의 직원이 서류를 받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재호에게는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법원 로비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재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접수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다 무릎이 아파 손으로 벤치를 짚었습니다. 이재호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둘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2003년 5월에 그 잔인하게 맑던 하늘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감, 나 아직 여기 있어.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러 가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가자. 그리하여 10년이 지나 다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막 그 두 번째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성그룹의 변호인단은 최고의 로펌이 될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그 서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은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 고발로 처리되어 공격받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와 이재호는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 속으로. 다음을 눌러주시면 중반부 내용을 분석해 이미지 프롬프트 9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반부 이미지 프롬프트 9개입니다. 재판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한성그룹은 예상대로 최고의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5명이었습니다. 이재호는 혼자였습니다. 법정에서 마주보는 두 쪽의 풍경은 그 자체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오복순 할머니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아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쓸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성그룹 측 수석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내부 문서는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유출한 자료이며 그 진위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설령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악의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법정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이재호가 반박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법무팀의 공식 검토 의견과 담당 이사의 서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 당시 서류 하자 가능성을 인지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판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였습니다. 83세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2003년 5월 피해자 이봉수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최 씨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담장 너머에서 보았습니다. 이봉수 씨가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려 했는데 그 유 씨라는 사람이 계속 서류를 넘기면서 여기만 사인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봉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인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10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변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을 잊지 못한 것은 그날 이후로 매일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오복순 할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 씨와 이봉수 씨 사이의 원래 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된 서류였습니다. 이재호가 그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그날 밤 이재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증 날짜, 공증인 이름, 서류 양식, 새벽 2시였습니다. 할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공증 날짜가 이상합니다. 할머니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재호가 설명했습니다. 공증 날짜가 이봉수 씨가 도장을 찍은 날보다 사흘 앞서 있습니다. 공증이 먼저 되고 서명이 나중에 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머니가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가짜라는 말이냐? 이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입니다. 할머니가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내려 갔습니다. 이재호도 함께 읽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멈추었습니다. 여기 이재호가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기록 중에 유 씨가 마을을 처음 떠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 씨가 마지막으로 마을에 온 것은 이봉수 씨가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가 데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유 씨에게 건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증 서류였습니다. 유 씨가 데려온 사람이 공증인을 사칭한 자였습니다. 또는 공증인을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봉수 씨가 서명하기 사흘 전에 이미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준비해 두었고 나중에 그것을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재호는 그 밤 공증인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공증 서류에 찍힌 공증인의 이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그 공증인은 2001년에 이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공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재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겼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뼈가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앙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이재호는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증인 자격 취소 기록, 공증 날짜와 서명 날짜의 불일치, 그리고 할머니의 수첩에 기록된 그날의 정황. 법정이 달라졌습니다. 한성그룹 측 변호인단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수석 변호인이 서류를 들고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옆에 변호인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증 서류의 진위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수석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해명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 기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일이 오기 전에 다른 일이 먼저 생겼습니다. 한성그룹이 조용히 접촉해왔습니다. 이재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재호가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가봐라. 그런데 혼자 가지 마라. 이재호는 박성달 씨와 함께 나갔습니다. 장소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준혁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이재호에게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준혁이 할머니의 집에 왔던 날, 이재호는 부산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재호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보았으니까. 부사장 내정이라는 기사 옆에 찍혀있던 얼굴. 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이재호가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은 10년 전 사진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재호는 그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감추어온 두려움이 이제 막 수면으로 올라오는 얼굴. 이재호가 물었습니다. 합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토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을 말했습니다. 이재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재호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이재호는 곧장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금액을 말했습니다. 토지를 돌려받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왔냐? 강준혁이요. 네, 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이재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 처음부터 알면서 했다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아야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합의하면 재판이 끝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리 알려졌다. 이재호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나왔다는 것이 이미 그 사람 안에서는 끝난 거다.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건 남이 보는 데서만 꿇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서 먼저 꿇는 거야. 이재호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원한 것은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습니다.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봉수 씨가 속았다는 것, 그 속임이 알면서 행해진 것이었다는 것, 그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이 호텔 로비에서 합의를 요청하러 나온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재호는 전화를 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토지 반환과 보상금 외에 강준혁 이사 명의로 된 사과문을 공식 문서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문은 마을 주민들 앞에서 직접 낭독되어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호는 기다렸습니다. 50초쯤 지났을 때 대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로부터 3주 후 경기도 양주 야트막한 야산자락에 안긴 작은 마을, 그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박성달 씨, 최씨 할아버지,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몇몇 기자들, 이재호가 조용히 연락해둔 기자들이었습니다. 합의 조건에 공식 문서는 있었지만 기자를 부르지 말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강준혁이 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10년 전에는 그 양복이 권력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옷이었습니다. 강준혁이 마을 회관 앞에 섰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마주보았습니다. 10년 전 강준혁이 할머니의 마당에 왔을 때 할머니는 고추밭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3년 양주 토지 취득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하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오복순 할머니와 고 이봉수 씨,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을 회관 앞이 조용했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깊이.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준혁의 굽은 등을, 50대의 남자가 굽힌 등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조용히. 이재호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이재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남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였었어요. 영감이 좋아했거든. 그날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맛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강준혁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일해서 만든 거예요. 그 땅이 벽돌 하나하나 날랐어요. 흙도 퍼냈어요. 못 하나도 직접 박았어요. 그게 뭔지 당신은 몰랐겠지. 남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이재호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걸어가십니다. 마을 안으로, 야산 자락 쪽으로, 예전에 집이 있던 그 자리로. 그 자리에는 지금 빈 터만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이 개발을 시작했다가 소송이 걸리면서 중단된 자리였습니다.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봄풀이었습니다. 연한 초록색에.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발 아래에 흙을 보았습니다. 이 흙이었습니다. 이 흙. 할머니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흙을 한 줌 집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봉수 씨가 살아있던 시절 매일 만지던 흙이었습니다. 감나무 뿌리를 감싸고 있던 흙이었습니다.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봄마다 뒤집어 햇볕을 쬐이던 흙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흙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이재호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담나무 다시 심어야겠다. 이재호가 웃었습니다. 심겠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흙냄새 속에서, 봄바람 속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손바닥에 남은 흙을 천천히 다시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오래 기다린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듯이. 영감, 왔소.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없었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2003년 5월 7일에 그 하늘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잔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